미국사 오하이오 패거리에 지배되었던 무능한 대통령 워런 하딩. 최악의 미국 대통령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워런 하딩인데 1923년 8월 2일 하딩이 죽던 날만 해도 민심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답게 생긴 미남자 하딩이 대통령이 된 지 29개월 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상을 떠나자 하딩의 주검을 실어 나르는 워싱턴행 열차를 보려고 미국 사람 300만 명이 몰려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 하딩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하딩은 오하이오주의 신참 상원의원으로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이변이었지만 정치에 실증 난 시민들은 정치 신인에게 무리한 기대를 걸기 마련이었습니다. 무능해서 대통령이 된 하딩.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20년에 미국은 또 한 번 대선을 맞았는데 당시 미국인은 윌슨의 이상주의에서 깨어나면서 진보주의에 대한 열정이 벌써 식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은 공화당의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는데 우선 그들이 할 일은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12일 새벽 2시에 공화당은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 워런 하딩을 후보로 선출했는데 하딩은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변호사와 기자 생활을 했으며 전화회사의 이사장을 역임한 평범한 미국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상냥함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샀지만 한편으로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무능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점 때문에 순조롭게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윌슨 시절을 거치면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이 과도하게 확대된 반면에 상원의원의 권위는 크게 떨어져 백악관의 영웅은 공화당의 상원의원에게는 눈엣 가시인 셈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영웅이 아니었는데 공화당의 하딩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제임스 콕스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자 공화당은 하딩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예상 밖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도어티는 하딩이 대통령처럼 생겼다며 공화당 지도부를 설득했는데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데 외모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냐는 도어티의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하딩의 평범함도 장점이 됐습니다. 열심히 선거 유세를 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친숙하고 신중한 사람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편 것으로 그 결과 하딩은 일반표 61.6%, 선거인단표 404장을 얻었습니다. 콕스는 일반표 34.9%, 선거인단표 127장만 얻었고 일반표의 나머지 3.5%는 사회당 대선 후보인 유진 데브스가 득표해 공화당이 8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하이오 갱으로 불린 오하이오 패거리. 하딩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강자들이 가하는 옳지 않은 일의 압력에 저항하거나 친구들의 측은대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는데 신참 정치인 하딩의 주위에는 나란 일을 맡을 사람이 없어 자기와 가까운 사람 아무한테나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하딩 가족에게 신문을 배달하던 측근을 백악관 수석 군사보좌관으로 뽑았습니다. 이웃집 친구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앉혔고 보훈국장이 된 찰스 포브스는 하딩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 하와이 여행을 한번 같이 간 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딩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친구 해리 도어티는 법무장관으로, 엘버트 폴은 내무장관으로, 윌 헤이스는 최신부 장관으로, 찰스 포브스는 참전용사 관리국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딩이 임명한 사람들은 나란 일은 뒷전이고 제2속을 차리느라 바빠 이후 미국 정부에는 골치 아픈 일들과 더불어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고 도어티의 친구인 제스 스미스가 자살하면서 스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법 정의를 지켜야 할 법무장관 도어티가 주범이었으니 다른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당연히 은폐됐는데 오하이오 갱은 도어티를 법무장관에 앉힐 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숨기기에는 부패 규모가 너무 방대했고 관련자가 너무 많았는데 1923년 봄 보훈처장 포브스와 관련된 부패 사건 내막이 하딩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하딩은 도어티의 측근 제스 스미스를 질책했고 금주위반자, 탈세자와 결탁한 일로 오하이오 주로 보내졌는데 직후 스미스는 사망했습니다. 추방된 것을 참지 못하고 1923년 5월 30일에 자살을 한 것으로 스미스가 갖고 있던 자료는 불태워졌고
워싱턴에서는 이 일로 터진 정치 스캔들을 서둘러 덮었습니다. 그 후 도어티의 또 다른 친구인 토머스 밀러가 불법으로 주류를 빼돌려 벌금 5,000달러와 18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참전용사 관리국 국장인 찰스 포브스는 퇴역 군인 예산 2억 5천만 달러를 횡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퇴역 군인들의 치료를 맡을 병원과 계약할 때 수수료로 3분의 1을 챙겼는데, 하딩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포브스가 검찰의 조사를 피해 다른 나라로 도망치도록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포브스는 결국 상원의원 조사위원회에 의해 정부를 속인 죄로 감옥에 들어갔으며, 가장 규모가 컸던 스캔들은 하딩에 가까운 친구인 내무장관 폴이 일으킨 석유 스캔들이었습니다. 1921년에 폴은 캘리포니아주의 엘크힐즈와 와이오밍주 티파토맵 관리 업무를 내무부로 이관하라고 하딩을 설득했고, 그 후 은밀하게 두 곳의 유전을 전미석유회사와 맘모스 석유회사에 임대했습니다. 그러던 1923년 10월 상원의 조사로 폴이 두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유전을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전미석유회사의 에드워드 도헤니와 맘모스 석유회사의 해리 싱클레어에게서 거액을 받은 내막이 밝혀졌습니다. 1929년 10월에 폴은 마침내 뇌물죄로 기소되어 1년형을 선고받아 미국 역사상 최초로 뇌물죄로 감옥에 들어간 내각 의원이 되었는데, 하딩이 숨진 뒤 밝혀져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티포트돔 스캔들이 그것입니다. 하딩이 죽은 뒤 그의 방탕한 사생활도 폭로되었는데, 아내 말고 애인이 여럿 있었으며 1927년에는 애인 중 한 명인 낸 브리턴이 자극적인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하딩이 대던 생활비와 혼의 자녀의 양육비가 끊겼기 때문인데, 무튼 친한 친구가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안 하딩은 일단 몸을 피했습니다. 1923년 6월 3일 하딩은 부인과 수행원을 대동하고 대륙 횡단 여행을 시작했지만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심신이 급속도로 약해진 대통령은 그해 6월 알래스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8월 2일 저녁 샌프란시스코의 호텔에서 사망했는데, 정확한 사인은 영부인이 부검을 거부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딩의 예상치 못했던 죽음은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를 불러일으켰지만, 거기까지로 사후에 각종 부패 스캔들이 밝혀지면서 하딩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딩이 죽은 후 후보와 그의 동료인 국무장관 찰스 에반스 휴즈는 신임 대통령 켈빈 쿨리지에게 접근해 오하이오 갱단의 유명 멤버인 도호티를 법무장관 자리에서 해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딩의 죽음은 오하이오 파벌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스캔들의 물결을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뉴스는 티파톰 뇌물수수 사건과 외국인 재산 관리인 사무실, 재향군인국, 법무장관실의 불법 행위로 도배되었습니다. 마침내 1924년 3월 28일 쿨리지는 도호티에게 사임서를 요청해 접수했고, 이로써 오하이오 갱단의 마지막 주요 멤버는 사실상 해고되었습니다. 유일한 죄는 완전히 바보였다는 점. 1927년 7월 하딩의 숨겨진 애인인 31살 연하의 낸 브리턴이 대통령의 딸이란 책을 출간하면서 전직 대통령 하딩의 평판은 바닥을 쳤는데, 낸 브리턴의 딸은 2015년 DNA 검사로 하딩의 친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죽은 후 대통령과 관련된 스캔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미국인은 그의 죽음에 다양한 견해를 보였는데, 매스컴에서는 사망 원인이 식중독이라고 했고, 의사들은 갑자기 발병한 심장병으로 비롯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매독이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평판을 지키려 영부인이 하딩을 독살한 거 아니냐고 말도 돌았는데, 하딩이 죽자마자 영부인은 서류를 파기했고 부검도 거부했습니다. 죽은 뒤 여러 해 동안 밝혀진 일로 하딩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는데, 하딩은 행정부의 부패에 개인적으로 연루되지 않았지만 그의 유일한 죄는 완전한 바보였다는 점이다라고 작가 빌 브라이스는 꼬집었습니다. 워싱턴의 국립초상화박물관은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인데, 건물 중 가장 멋진 곳은 중정이며 소장품 중 하이라이트는 미국 대통령 초상화로 워싱턴부터 모든 대통령이 초상을 남겼습니다. 하딩의 초상화도 이 박물관의 버젓이 위대한 대통령들과 함께 걸려있는데, 초상화 속 하딩은 멋지고 당당해 대통령처럼 보인다는 말에 수긍이 가지만 역사의 평가는 비정합니다. 대통령을 평가하는 각종 조사에서 하딩은 확고부동하게 꼴등인데, 세계적 작가 빌 브라이스는 하딩의 유일한 죄는 완전히 바보였다는 점이라고까지 혹평했습니다.
완전히 바보였다는 대통령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지 판단은 각자 몫이지만 내 생각은 명확하게 용서받을 수 없다인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미국사는 오하이오 패거리에 지배되었던 무능한 대통령 워런 하딩이었습니다.